정인이 사건을 두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고 또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낳고 부모가 양육하지만 사회가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심정적으로든. 그래서 아마 다들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는 다들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네, 비슷한 일이 또 생기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나는 다시 몇 달 전, 1년 전, 2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체적인 신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과 편안함과 복지와 안녕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다 학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봐야지 이게 무슨 아이들의 생명이 위독해진다든가 심각하게 다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그다음에 방임,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아이들이 키나 몸무게 잘 안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뭐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그리고 방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일단 악취가 나죠. 그리고 방임인 경우는 교육도 안 시키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것을 지나치게 달라고 한다든가, 먹을 것을 훔칠 때, 이때 혹시 학대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하는 걸로도 보내고 말을 많이 하는 걸로도 보내고 위축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뒷면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럴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면서 권은희 의원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인이 사건 이슈화되기 이전이었죠. 네. 지난해 12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고, 뭐 이전부터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뭐 변호사 출신의 경찰 이력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과거에 의원님께서 가지신 그런 경찰 이력과도 좀 연관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부분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정인이법에는 정인이가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질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인이법에는 정인이를 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그러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정인이법에는 정인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동학대의 현장에 초기 대응을 하는 인력들은 먼저 경찰의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소극적이고 비전문적인 대응이 나오게 되고, 이런 소극적이고 비전문적인 대응이 정인이를 잃게 하는 그러한 사건의 반복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월에 임시국회에서 이제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추가돼야 할 논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러한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실은 대부분은 민간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관련 예산의 50에서 60%는 지방에서 네.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50%도 정부의 일반 회계 예산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이나 네. 법무부가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사업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어서 관련되는 그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을 만드는 게 우선적이겠네요.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한 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서 학대 예방 경찰관과 그리고 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리고 또 의료계의 전문 인력들이 함께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학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아동으로부터의 진술 확인을 받고,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함께 공감을 했고, 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I heard glass shatter on the wall in the apartment above mine. At first I thought that I was dreaming, but then I heard the voice of a girl and it sounded like she'd been.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돼 있으시고 또 의사의 이력도 있으시잖아요. 예. 아동학대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폭력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또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 이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동들이 학대되는 일이나 그런 사례를 보시거나 혹시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요? 예, 특히 아동학대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종종 병원에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라고 하면 그 중증도나 그 아동학대 심각도는 다른 경우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경각심을 갖고 병원을 통한 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그리고 엄중히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해 부모를 통해서 신변에 뭔가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요. 그런 나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의사들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그런 의료 환경이 아직까지는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동학대 3대 예방대책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입양 아이였기 때문에 네. 입양 매칭부터 또 사후 관리에서의 소홀함은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입양 시스템은 민간 기관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입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파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과 통계가 데이터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비하군요. 예, 실제로 입양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파양이 됐을 때 그 원인 분석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 더 입양 시스템에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사후관리 체계 시스템에서도 조금 더 전문가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국가의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16개월 영아 사망을 보면서도 사후 관리는 이루어졌으나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중재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예방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적인 뭔가 현장 지원이 된다거나 매뉴얼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공공성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I heard glass shatter on the wall in the apartment above mine. At first I thought that I was dreaming, but then I heard 제가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면서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스티커로 보이면서 통과된 거,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보류 중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을 한 눈안에 보고 아, 이런 법안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현황판입니다. 법안 현황판. 매일매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 앞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아동복지법,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법안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문을 열고 닫으면서 한 번씩 리마인드하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거죠. I heard glass shatter on the wall in the apartment above mine. At first I thought that I was dreaming, but then I heard the voice of a girl and it sounded like she'd been crying. Now I'm too worried to be sleeping, so I took the elevator to the second floor.